만약에 내 주변에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그냥 말 별로 안 섞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신경을 꺼버리면 되죠. 하지만 친한 사이거나 가족이라면 내가 뭔가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주째 우울해 보인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감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은 다 귀찮아하고요. 웬만한 일에 다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쉽게 말을 건네기도 어렵죠. 얼굴에 나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걸 그냥 봐 넘기기가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뭔 말이라도 좀 건네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감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에겐 다가가기가 참 힘듭니다. 이럴 때 참고하면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서천석 씨가 쓴 서천석의 마음 잃는 시간인데요. 우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나옵니다. 우울한 사람들에게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라면서 활기찬 목소리로 격려하는 일은 우울한 사람의 얼마 안 남은 힘도 빼앗는 잘못된 위로입니다. 자기 기분을 속일 필요는 없지만 상대에게 기분을 맞춰주고 조심하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기분이 더 나빠지겠죠? 내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걸 갖고 맥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내라고 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우울한 감정에 푹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요, 난 내 감정도 조종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할 뿐입니다. 나에 대한 일종의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그렇다고 속상해 보여요 같은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가 우울하다고 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울한 사람들조차 행복해 보인다고 말할 때 훨씬 좋아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기의 우울한 감정을 상대가 짚어내면 사람 잘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네, 이쯤 되면 어렵죠? 난 기분을 좀 맞춰주려고 속상해 보이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울감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이 말도 기분 나쁘게 들린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냥 사소한 일로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라면 속상해 보이네요. 이런 말로도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울감이 심한 상태라면은요, 사소한 일로 잠시 기분이 상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몇 주째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상태거든요. 답도 없고 마음은 아프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속상해 보이네요. 또는 슬퍼 보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내 우울한 상태를 남이 확인해 주는 꼴입니다.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차라리 저도 요즘 속이 좀 상한 일이 있어요. 이 정도로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자기와 같은 기분이길 바라면서도 자기를 나쁘게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 사람 마음이란 참 복잡합니다. 네, 그렇죠. 정말 사람 마음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복잡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게 공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요즘 속상한 일이 있어요. 이 말은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울해 보이는 내 동료에게 나도 속상해 라고 말을 하면서 공감 지수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울감에 푹 빠진 내 동료는 나랑 같은 감정을 가진 자가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게 되고요. 또 이런 말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방어막을 걷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 된 걸까요?
나도 힘들다 이런 말을 해서 공감 지수를 높였으니 이제 위로를 하면 되는 걸까요? 힘내라고요? 아니면 같이 힘내자고요? 네, 저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위로의 시작입니다.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으로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서둘지 말라는 말로는 이해가 되죠. 기다려 주라는 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저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합니다. 바로 위로하고자 하는 자의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기심이 발동하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서 얼른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와 함께 자기도 흔들릴까봐 염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마음 상태라면 아픈 상대를 위로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마음부터 먼저 돌보는 편이 낫습니다. 네, 내가 보기 힘드니까 너 얼른 좀 나아라. 이런 마음에서 위로를 하는 경우라면 이건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죠? 이와는 반대로요, 이타심에서 위로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내 조급함보다는 괴로워하는 상대가 안쓰러워서 얼른 위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내가 얼른 위로한다고 상대가 빨리 위로를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기심에서 하는 위로는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타심이 발동한 경우라도 서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저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때까지 일단 느긋하게 기다려 주라는 이야기인데요. 저자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든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나온 말과 준비 없이 쏟아진 말은 큰 차이가 납니다. 충분히 마음에서 무르익어서 말이 나오면 그 말과 함께 내 가슴 속에 묵은 감정도 흘러나갑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시원해지죠. 하지만 무르익지 않은 상태로 말을 하면 말을 뱉은 순간 내 감정은 오히려 자극을 받습니다.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더 슬퍼집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위로하기 위해선 상대의 마음속에서 말이 무르익어서 나올 때까지 더 많이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자의 고통도 있을 겁니다. 저 인간이 정말 몇 주째 죽을 상을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방에만 들어박혀 있으면 이걸 지켜보는 자도 죽을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차분히 들여다보면 저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내가 가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설프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말싸움으로나 이어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내가 그 사람의 상처를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잖아요. 결국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동굴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위로는 상대에게 내 시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충분히 옆에 머물면서 당신이 내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간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어떤 보상이 없더라도 당장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을 기꺼이 쓰겠다는 마음이 상대를 위로해 줍니다. 모든 것이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이기에 이처럼 계산 없이 주는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이기에 시간을 이기고
오래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위로는 상대에게 내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다. 그렇겠죠? 내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머물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길 기다려준다면요, 참 고맙겠죠?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도 힘들겠지만 당사자는 수백 배 더 힘들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조언하듯이 섣부르게 위로하려고 들지 말고 그저 옆에서 지켜보면서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그런 무언의 응원을 하는 게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